그쪽에 가까운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물론 난이도가 낮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겠구나, 이게 보이는 문제들도 있고요. 뒷페이지로 갔을 때는 이건 쉽지 않겠구나,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그런데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아마도 이거는 그냥 건드리지 못하고 넘어갈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개념 학습을 굉장히 반복하고, 저한테도 선생님 저 개념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 정말 많은데, 잘못된 겁니다. 경험이 일단 가장 중요한 단원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통합과학 강사이신 김윤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합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윤영입니다. 지금은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하고 천재교육 밀크티, 예전에는 EBS나 이투스에서도 강의를 해왔고요. 통합과학만 꽤나 오래 강의를 했기 때문에 나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가 지난 9월에 2028학년도 수능 통합과학 예시문항을 공개했는데요. 문학의 특징과 출제 방향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지금 개정이 되면서 포인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내신에서의 통합과학이 반영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수능에서 통합과학 시험을 보게 되고 나머지 물화생지원이 빠지게 되는 바람에 조금 현장에서는 혼란 아닌 혼란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통합과학이 수능 형태로 일단 학교 내신에서는 출제가 돼 왔던 것도 맞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수능에서는 그렇다면은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될 것이냐에 대한 의문들이 되게 많았는데, 교육부에서 예시 문항을 이렇게 제시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 예시 문항들을 종합해서 보면 조금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학교 내신에서 출제되었던 어떤 그런 형태의 문제들보다는 보다 조금 융합교과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았고, 또 하나는 난이도 면에서는 사실 학교 내신보다 조금 더 어려운,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통합과학을 중간 단계의 어떤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과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과학과 물화생지원, 소위 얘기하는 그 연결해주는 그 중간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간의 역할보다는 살짝 더 물화생지원 그쪽에 가까운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물론 난이도가 낮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앞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겠구나, 이게 보이는 문제들도 있고요. 뒷페이지로 갔을 때는 이건 쉽지 않겠구나. 특히나 이과를 목표로 하고 과학에 조금 익숙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뒷페이지도 접근이 그렇게 까다로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되다 보니까 문과도 있을 거고 예체능도 있을 거고, 그런 학생들한테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예시 문항이었고요. 그 예시 문항에 대해서 하나 정도 예를 들어드리면, 예시문항 4번으로 제시되었던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전자기 유도에 관한 문제였고요. 중학교 과학에서는 전자기 유도를 기초 개념 정도로 다루고, 물론 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 그러니까 자석을 코일 위에서 왔다 갔다 운동을 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그대로 또 고등 물리학 1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근데 물론 이런 과목들도 이제 내년부터는 또 바뀌게 되는데 세분화되죠. 근데 어쨌든 이 내용이 빠지지는 않고 그대로 들어가기는 합니다. 근데 중학교 과학보다는 어떤 점에서 좀 차이가 나냐면, 중학교 과학에서는 진짜 표면적인 것만 다룬다 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도 사실 주어진 내용, 주어진 범위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외워버리면 그대로 그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억 보기에서 뭘 주고 있냐면,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라는 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그냥 전자기 유도의 표면적인 어떤 현상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기억은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이거를 한번 해석해 보아라 라고 하는 그 보기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중학교 과학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또 고등물리학 정도의 난이도를 갖추고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못하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이런 게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통합과학의 어떤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도 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중학교에서 연계율을 가지고 오되 고등 과정까지는 안 넘어가는 그런 중간 단계 역할이 딱 이 문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예시 문항 중 일부는 물화생지 원 수준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것도 예시문항을 제가 들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시문항 6번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는 이런 문제도 출제를 한다고? 라고 생각을 할 정도의 문제였어요. 이게 중화 반응에 관한 실험이고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화 적정이라고 해도 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기존 교육 과정에서 고등화학원의 양적 관계라는 그런 그 단원들이 있어요. 그냥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보통 양적 관계라고 한다 그러면 기존 화학원의 1단원과 4단원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 1단원에서는 기체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그 다음에 4단원에서는 수용액에서의 양적 관계 이렇게 둘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둘이 내용적인 면에서는 기본은 같아요. 그런데 나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별개 단원으로 인식을 하는 단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위 킬러 단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항상 보면 수능 시험지 마지막 4페이지에 출제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뜻인지 아시잖아요. 자, 이 양적 관계 중에서도 여기는 수용액에서의 양적 관계, 그 중에서 중화 반응을 다루고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통합과학 과정을 조금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 연계가 되어 있다, 이것도 맞기는 합니다. 왜냐면 중학교 과정에서 중화 반응을 다루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초 개념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즉, 이 문제의 자료를 응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능력들은 사실은 화학 원에서 양적 관계라는 부분에서 학생들이 많이 연습하는 내용이고 고3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더 쉽게 푸느냐 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스타 강사님들의 이런 어떤 해설 강의 뭐 이런 것들 참고하기도 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거든요. 물론 그 정도 난이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 교육 과정에서의 화학 원 정도를 만약에 공부를 충분히 했다면 그리고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면 이 문제는 문제를 보고도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고민을 한참 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결국엔 풀어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 그 안에 자료가 위에 지금 혼합력이 1, 2, 3 주어져 있는 것들은 일반적인 자료예요. 근데 주목해야 될 거는 실험 결과 및 자료에서 이온 모형을 주고 있고 모든 이온 수를 몇 N개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미지수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사실 화학원에서의 양적 관계 문제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기억은 아마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니은도 마찬가지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 x 플러스 y가 40n이다라고 물어본다는 건 각각의 혼합 용액에서 이온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양적 관계에 대해서 익숙한 학생들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고요. 왜냐면 양적 관계 중에서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그런데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아마도 이거는 그냥 건드리지 못하고 넘어갈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통합과학이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러면 기존에 물화생지원에 대해서 미리 학습이 되어 있는 학생들한테는 아무래도 유리한 점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수능 통합과학 시험 시간과 문항수, 배점 등은 어떻게 되나요? 학생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단원이나 주로 분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발표된 걸 기준으로 보면요. 수능통합과학은 25문항, 배점이 1.5점, 2점, 2.5점 이렇게 나뉘고요. 그리고 전체 시험 시간은 아무래도 이 문항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40분이 주어진다고 지금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통합과학 단원별에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질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기는 한데 통합과학 1과 2를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통합과학 1이 양이 좀 많아요. 그리고 통합과학 2가 조금 더 양이 적고요.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통합과학 1에서 조금 요주의 단원들이 많기는 해요. 그런데 단원별 특성이라든지 단원별 난이도를 봤을 때는 통합과학 2가 조금 더 높은 그런 이제 특징을 갖거든요. 통합과학 1 같은 경우에는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처음에 나와요. 뭐 빅뱅이라든지 뭐 별의 진화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과학이기 때문에 어려운 단원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원소의 주기성이라는 단원이 그 다음 단원으로 나오는데 이건 화학이죠. 화학인데 원소의 주기성도
사실 기존 화학원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단원이기는 해요. 마치 퍼즐처럼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빼앗는 그런 단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화학 지식을 반드시 알고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 그런 단원들이고요. 그 다음에 역학적 시스템은 전통적이죠. 그냥 역학 나오면 애들 많이 힘들어하고요. 중력과 물체의 운동 뭐 이런 걸 다루는 그런 단원이기도 하고, 생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세포막하고 유전 정보의 전달 과정 이런 것들이 조금 주의를 해야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원들을 보면 중학교 과학보다는 조금 더 소위 얘기했던 물화생지원에 가까워 보이는 그런 단원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단원들에서 주요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일단 완벽한 이론 대비는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될 거고요. 이 이론들을 통해서 출제될 수 있는 응용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 단원들이기도 해요. 통합과학 2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원들은 되게 좀 난이도가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지질시대라든지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앞뒤에 들어가 있는 통합과학 1의 제일 앞부분, 그 다음에 통합과학 2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새롭게 들어간 단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원들은 또 난이도가 많이 쉬워요. 그런데 통합과학 2에서 들어가는 단원 중에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이 단원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 전자기 유도 파트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단원 중에 하나인데 화학 변화와 에너지라는 단원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시문항에 나오는 이런 수용액 반응성에서의 양적 관계라든지 아니면 산화 환원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개별 단원의 난이도를 말씀을 드리면 통합과학 2가 훨씬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접근을 할 때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저는 개념이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개념 학습을 굉장히 반복하고 저한테도 선생님 저 개념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 정말 많은데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개념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고요. 개념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개념을 어떻게 응용해서 문제를 출제를 해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문제에 출제되어 있는 내용들을 내가 얼마나 빠르게 확인을 하고 그걸 해석을 하고 이걸 활용을 해서 문제에 접근을 하느냐, 이 능력이 필요한 단원들이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인 이론 학습은 전혀 쓸모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경험이 일단 가장 중요한 단원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능 통사에서는 과목 간 융합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많이들 예상하시던데 통과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수능 통합과학에서는 통합과학 과목 자체가 어쨌든 그 안에서 물화생지의 경계가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존재는 해요. 그래서 단원별로 보면 아 이건 지구과학 내용이구나, 이거는 뭐 화학 내용이구나, 이거는 물리학 내용이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순서가 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통합사회에서는 어떻게 출제 경향을 잡아갈지는 저로서는 예측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수능 통합과학에서는 융합형 문제 출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그 예시문항에서 봤듯이 전자기 유도에 관한 문제인데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 이런 파트를 섞어서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생명에서도 DNA 구조를 물어보는 그런 과정에서 단백질의 합성 과정을 같이 물어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단원 간 콜라보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만 그런 부분은 조금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아무래도 경계가 물화생지가 있잖아요. 통합과학 안에서. 그래서 통합과학 안에서의 물리와 지구과학을 섞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왜냐면 그 문제 출제에서 주제가 틀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제되기보다는 아무래도 통합과학 안에서 같은 물리 파트 안에서 섞는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